자기야? 나 어제 밤 죽는 줄 알았어. 오늘은 더 죽여줄게. 토요일 오전 시간, 오랜만에 찾아온 너무나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던 나는 인터폰 소리에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신지요? 제가 오늘 옆집에 이사온 해리슨입니다. 인사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네, 그러시군요. 30대 중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흑인 남자 해리슨은 나에게 떡을 주며 간단한 인사를 하고는 내일 저녁 혹시 시간이 되면 저녁 대접을 하고 싶다고 자신의 집에 오라는 말과 함께 돌아갔다. 아내에게 옆집 남자 이야기를 하자 흔쾌히 알겠다고 했고 나는 문을 열고 옆집으로 향했다. 아직 이사가 끝이 나지 않았는지 여기저기 짐들이 흩어져 있었고 어차피 딱히 할 일도 없었기에 나는 이사를 도와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해리스는 결혼한 지 11년 된 사람이라고 했다. 아내는 한국인이며 현재 기러기 부부로 떨어져 살아 첫째 아이와 아내가 미국에 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은 한국전자회사에서 근무 중이며 둘째 아이와 함께 살고 있다고 했다. 해리스는 유창한 한국어로 이야기하며 대화 상대가 없었던 탓인지 왜 아직 아이가 없냐? 아이가 있으면 너무 좋다며 아이 예찬론을 늘어놓았다. 나는 자직은 별로 생각이 없다. 나중에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천천히 가지면 되지 않겠냐고 대답하고 다음날 저녁 식사 시간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를 마친 뒤 집으로 돌아왔다. 남자가 애랑 둘이 산대. 응. 진짜. 이혼했대. 아니야, 이혼이 아니라 기러기 부부래. 둘째랑 같이 지낸대. 아, 그렇구나. 혼자 애까지 키우고 살려면 많이 힘들겠다. 그러게 참 대단하네. 난 죽어도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래. 내가 하고 싶다 그래도? 당연하지. 기러기 부부 할 거면 왜 결혼하냐? 무슨 남자가 돈 버는 기계도 아니고. 아유, 알겠어요 말이라도 해준다고 그러면 안 되냐? 아내는 입을 삐죽 내밀고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아내의 말대로 그냥 해줄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기러기 부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기에 그 의견만은 물러설 수 없었다. 다음 날 우린 시간에 맞춰 옆집 해리슨의 집으로 향했다. 해리슨은 우릴 반갑게 맞아주었고 식탁엔 음식들로 가득했다. 어머, 이걸 다 하신 거예요? 네, 뭐 그리 대단한 건 아니고요. 애랑 둘이만 살다 보니까 요리 솜씨가 안 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어요. 해리스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딴청을 피웠고 아내는 나를 찌릿하게 바라봤다. 대단한 게 아니긴요. 우리 그 이는 이런 건커녕 라면 하나도 혼자 못 끓이는데. 야, 여기서 그 얘기가 왜 나와? 뭐 바깥분께선 아내분이 워낙 잘하시니 안 하시는 거겠죠. 해리스는 멋쩍게 웃으며 나를 바라봤지만 그럴수록 나만 더욱 눈치가 보일 뿐이었다. 나는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대충 먹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소파로 향했다. 아내는 연신 하하호호 웃으며 해리슨의 요리 솜씨를 칭찬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한참의 식사 후 거실에 혼자 있는 내가 불쌍해 보인 건지 해리슨은 다과와 아이스티를 들고 거실로 왔고 아내는 내 옆구리를 쿡 찌르며 핀잔을 주며 그러고 있지 말고 무슨 이야기라도 하라며 눈치를 줬다. 그런데 둘째 아이가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어디 갔나요? 아, 학원에 갔는데 조금 있으면 올 겁니다. 주말인데도 학원을? 네, 요즘 애들은 쉴 틈이 없네요.
그렇게 이야기 나누는 사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해리슨의 아이가 들어왔다. 왔어. 얼른 씻고 밥부터 먹어. 내 아이는 우리가 누군지 궁금한 듯 쳐다보고는 곧장 자기 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손발을 씻고 나와 식탁에 조용히 앉아 식사를 시작했다. 아내와 나는 그런 아이를 보며 요즘 아이치곤 참 조용하고 예에 바르다며 저런 아이라면 낳아도 나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때 아이가 밥을 다 먹은 후 거실로 와서 소파에 앉더니 아내를 빤히 바라봤다. 아줌마 얼굴에 뭐라도 묻었니? 아니요, 아줌마 몸매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요. 뭐라고? 아내는 갑작스런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있었고 나는 너무나 돌발스런 말에 헛기침만 했다. 민호야, 너 어른한테 그런 말 쓰는 게 어딨어. 어서 사과드려. 난 사실을 말한 건데 알았어요. 죄송해요, 아주머니. 아니요, 칭찬한 건데 뭐. 그죠, 아줌마? 아줌마 몸매 진짜 죽여요. 20대라 그래도. 믿겠는걸요. 몇 살이세요? 민호야, 너 혼날래? 해리슨의 불호령과 함께 아이 머리에 꿀밤이 떨어졌고 아이 민호는 인상을 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정교육을 잘 못 시켰네요. 아니에요. 애잖아요. 아직 어리니까 그런 말 할 수도 있죠.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내의 말에도. 해리슨은 연신 사과를 했고 우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진 것 같아. 조심스레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요즘 애들 영악하다더니 대단하네 나보고. 몸매가 좋다니. 어이구, 우리 와이프 아주 신났구만. 그렇게 좋냐? 아니 뭐 그럼 싫어해? 하긴 내가 뭐 몸매는 어디 가도 빠지진 않지? 아내는 연신 기분이 좋은지 싱글벙글하며 거울에 자신의 몸매를 비춰봤다. 에휴, 애 하나가 사람 하나 망쳐놨구만. 그날 이후 우린 자주는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왕래를 하며 지냈고 특히 아내는 해리슨이 혼자 사는 게 안 돼 보인다며 이런저런 반찬도 가져다주며 자주 들락날락거리며 해리슨과 부쩍 친해진 것 같았다. 처음엔 이상하게 살짝 질투도 나고 했지만 아내의 말대로 혼자 아이 데리고 사는 게 내가 보기에도 어쩔 때는 좀 불쌍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 이내 나는 별말 하지 않고 아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지켜보았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욕실에 들어가면 항상 아내의 옷이 물에 담겨진 채로 대야에 있는 게 보였다. 평소 항상 옷도 그냥 세탁기에 돌리는 아내였기에 왜 손빨래를 하려고 놔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이런 걸 묻는다는 것도 뭔가 이상했기에 그냥 아무런 이상하다는 생각만 할 뿐. 아내에게 묻지 못했다. 그리고 토요일 오전, 요즘 들어 부쩍 살이 찐 것 같다는 느낌과 함께 옆집 해리슨의 건장한 체격에 열등감을 느끼며 주말이면 열심히 집 근처 공원에서 러닝을 했다. 평소와 다를 바 없이 가볍게 한 바퀴 뛰고 오기 위해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10분 정도를 걸어 공원이 거의 도착했을 때 비로소 난 무언가 허전함이 느껴졌다. 뭐지? 아, 휴대폰을 안 가져왔네. 이번 주 토요일 오전이나 오후쯤 중요한 바이어 전화가 올 예정이었기에 난 서둘러 걸음을 재촉해 집으로 향했다. 이미 6월도 중순이 지나 7월이 얼마 남지? 않은 날씨에 거의 뛰다시피 해서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오니 정말 땀이 육수처럼 줄줄 흘러내렸다. 힘들어 뒤지겠네. 허파가 터질 것 같은. 호흡을 겨우 안정시키며 천천히 아파트 현관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현관문이 비밀번호를 누르려 하니 살짝 문이 열려져 있었다.
이 놈의 문, 또 제대로 안 닫혔나 보네. 업자 불러서 고치든가 해야지. 이미 10년 이상 돼서 언젠가부터 제대로 잘 닫히지 않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무언가 사람 말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전화 통화하나? 나는 혹시나 아내가 바이어에게 온 내 전화를 받은 것인가 라는 생각에 시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현관에 내가 처음 보는 낯선 남자의 신발이 보였다. 뭐지? 이상한 느낌과 함께 신발을 조심스레 벗고 안으로 들어가자 안방문이 살짝 열려 있고 그 안에서 말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진짜 안 돼요? 오늘 중요한 전화 온다. 그래서 금방 올지도 모르는데.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안 돼요. 진짜. 안방 안에선 아내의 목소리와 함께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고 나는 조금 더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베란다 문을 소리나지 않게 조심히 열고 밖으로 나가 살짝 열려있는 안방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그런데 그 안의 광경은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펼쳐져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순간 불같은 화와 함께 이 두 년놈을 모두 죽여버리겠다는 생각을 하려던 찰나 눈앞의 장면은 정말 놀랍도록 자극적이었다. 난 나도 모르게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 후 어서 가세요. 남편이 언제 올지 모르니? 네, 알겠어요. 해리스는 못내 아쉬운지 조금 더 있고 싶어 했지만 아내의 제지에 입맛을 다시며 집에서 나갔다. 아내는 해리슨이 나간 후 욕실로 들어갔다. 잠시 후 현관으로 가서 이제야 집에 왔다는 듯이 문을 소리가 나게 닫고는 안으로 들어와 욕실 문을 노크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살짝 당황한 듯한 아내가 나를 바라봤다. 일찍 왔네. 중요한 전화도 있고 해서. 근데 이 시간에 웬 샤워야? 요즘 좀 덥잖아. 땀도 많이 나고 해서. 난 아내를 끌고 침실로 향했다. 자기 왜 이래? 갑자기 거칠게. 거짓말쟁이년? 아까 그렇게 해놓고 내가 제일 좋다고? 난 아내의 말에 나도 모르게 속으로 욕지거리가 튀어나왔다. 그리고 아내가 나를 이상하다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오빠, 오늘 좀 평소와 다른 거 알지? 원래 욕하고 안 그러잖아? 거칠게도 안 그러고. 내가 그랬나? 그냥 그러고 싶었나 보네. 난 잘 기억이 안 나네. 뭐야? 방금까지 그래놓고 남자는 역시 다 변태인가? 아내는 나를 향해 윙크를 하고는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욕실로 들어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좀 전에 다른 남자와 아무 일도 모른다는 순수한 표정으로 말이다. 그날 이후 박선경은 무언가 달라졌다. 자기야, 나 오늘 반찬 좀 더 해서 옆집에 좀 갖다 줄게. 또 이번 주만 벌써 3번째 아니야? 애 키우느라 바쁘잖아. 나도 시간 되니까 좀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지? 이유는 명분이었다. 해리슨과 자주 마주칠수록 선경은 그의 체격, 구릿빛 피부, 말투 하나까지도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특히 운동복 차림으로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거나 아파트 복도에서 러닝을 끝내고 땀이 맺힌 채 걸어올 때마다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감정을 느꼈다. 정말 남편이랑은 너무 다르다. 그의 웃음, 말투, 조심스러운 행동 뒤에 묻어나는 힘이 선경의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다. 처음엔 해리슨의 아이 민호에게 간식이라도 건네러 가는 척 방문을 두드렸고
어느 날은 직접 만든 미역국을 들고 가 한국 음식도 좋아하시죠? 하며 자연스럽게 들어갔다. 어느 날 남편이 회사 워크숍으로 1박 2일 자리를 비운 날, 해리스는 선경의 초대로 그녀의 집으로 들어섰다. 이거 괜찮을까요? 뭐가요? 남편분, 선경은 해리슨의 말에 입가에 잔잔한 웃음을 띄우며 그를 바라봤다. 그 사람은 오늘 안 와요. 그녀는 살며시 손을 뻗어 해리슨의 팔에 닿았다. 나, 해리슨 씨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려요의 선경은 처음 겪는 낯선 리듬과 뜨거움에 자신이 이제껏 몰랐던 것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하리슨, 대단해요. 남편하고는 정말 비교가 안 돼. 그날 밤 이후 선경은 남편이 없는 시간대만 되면 이상할 만큼 부지런해졌다. 남편이 마트에 나가 있는 짧은 시간에도 그는 해리슨을 불렀다. 지금 30분 정도 비는 시간이에요. 빨리 와요. 알겠어요. 지금 갈게요. 두 사람은 욕실에서, 소파에서, 부엌 식탁 위에서까지 숨가쁘게 타올랐다. 그럴수록 선경은 남편이 짐처럼 느껴졌고 해리슨은 자유이자 해방, 그리고 어떤 중독처럼 다가왔다.